예, 반갑습니다. 한국환경공단 하수처장 공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한국환경공단은 물환경 분야, 특히 하수 분야에서 정책 지원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저희 공단의 역할이 있는 하수 처리장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하수 처리장은 이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환경 기초 공공시설입니다. 동시에 공공 부분에서 가장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수처장을 이제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는 시설에서 생산하는 시설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도시 기능을 지원하는 시설로 인프라로서의 이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아시니까 넘어가시고요. 공단 물환경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환경공단은 통합물관리 지원, 그리고 하수 정책 지원, 그리고 토양 지하수 관리, 수질 오염 관리 및 방제, 그리고 국가 물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있으며 물환경 관리 준정부 기관으로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목차는 이제 이와 같고요. 각각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하수 처리장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전국에 있는 하수 처리장은 저희가 한 4,4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일일 공공하수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은 일일 2,700만 톤의 하수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용량이 이렇다는 거고요. 실제 이제 하루에 들어오는 하수의 양은 한 2,100만 톤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처리해가지고 내보는 양이 한 2천만 톤 정도 되고요. 특히 이제 대단하다는 걸 어떤 점에서 보실 수가 있는가 하면, BOD 같은 경우에 유입 수질이 한 168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처리해서 내보내는 BOD가 3.2로 98%의 오염 물질을 제거해서 굉장히 깨끗한 물로 정화를 해서 저희가 이제 내보내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정화하는 데는 대가가 따르겠죠. 그 대가가 바로 위에서 보시는 이제 에너지 총 사용량인데요. 이 에너지가 연간 약 100만 TOE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에너지 양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공공 부분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한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수질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고 어떤 녹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도 처리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MBR을 한다든지 아니면 질소와 인의 추가 처리를 위해서는 멤브레인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공기를 불어넣어야 되고 더 많은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7년간 한 40%의 에너지, 45% 정도의 에너지가 증가가 됐고요. 이처럼 하수처장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시설입니다. 반면에 거꾸로 얘기하자면 공공 부분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단이 뭐가 있느냐? 뭐 이거는 간단한 건데요.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에너지를 절감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진영형 하수 처리시설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최적화의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시설에 운영되는 유입 쪽의 수질 데이터라든지 각 운영 과정에서의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처리해가지고 나가는 유출수의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이걸 빅데이터로 해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수질에서 어떤 조건을 두면 가장 최적의 운영이 되는지를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AI를 활용한다면 AI 기반의 자동 운전으로 최적 운전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의 하수처리장은 이제 수질 기준 중심의 운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이제 진영의 하수처리장은 실시간 계측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 운영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과거의 운영자 경험에 의해서 시설을 운영했다면 향후에는 운영자의 최적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체계로서 운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도 이 진영형 하수처리 시설을 단계적으로 27년부터 다시 이제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는 절감량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2019년부터 2020년, 2024년까지 그 시범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전국에 시범 사업 4개소랑 본 사업 이제 13개소에서 그 스마트 하수회장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뽑아낸 성과들이 전력량과 약품량의 그 절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업을 사실은 이제 이런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절반의 성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좀 지속적인 운영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시설들을 AI 시설들 운영 유지하기 위한 유지 관리비가 사실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이 됐던 게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운영자들이 최적화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타이트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운전을 하게 되면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들을 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방류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실패 부담들 때문에 실은 이제 지속적인 좀 운영이 어려웠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원 감사가 좀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이 AI를 도입하는 뭐 여러 가지 센스나 이런 기기를 도입해서 얻어내는 경제적 성과보다 경제적 성과가 사실 투입된 비용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받으면서 사실 사업이 더 이상 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감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생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하수회장에는 바이오가스라든지 태양광, 하수열 등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가스는 잘 아실 테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 기후부 이제 국장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물에너지 융합과제 이제 5번 과제로 해서 저희가 그 하수처리장 부지에 태양광을 도입하는 시설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제 기준 이제 업데이트된 걸로 약 56개 시군에 144개 시설에 한 30만 8천 평방미터에서 설치 희망을 하는 수요를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사에서 REC 차원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발전사에서 설치 타당성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게 이제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이제 태양광 사업이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수열 같은 경우에도 자체 냉난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난방까지 연계하는 사업도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향후에 이제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컨셉으로 어떤 하수 재이용에도 열이 있습니다. 그 열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열은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수에는 어쨌든 물의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에서 열을 빼서 지역 난방수에 그 온도를 높여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히트펌프에서 열 교환을 통해서 열을 이전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하수열을 가지고 이제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적용하는 시설로 서남 처리장이라든지 탄천 처리장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시설들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조금 문제들이 운영비가 증가하고 편익이 감소하면서 가동이 중단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설치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히트펌프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의 별도 요금제를 지정하는 등의 어떤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처리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를 발전을 하고 그 에너지로 처리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하수 처리소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열을 냉각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열로 또 주변 지역의 난방수까지 공급하는 이런 확장 모델까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현재 과정을 말씀드렸다면 앞으로는 하수처리장은 이제 수처리 중심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하는 자립형 시설로 현재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가속화해서 스마트 에너지 허브화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장기적으로는 물 에너지와 디지털을 결합을 해서 도시 인프라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처리 시설 단계에서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그 환경 기초 시설로서의 시설이었다면 에너지 허브 단계에서는 그 에너지를 생산하고 회수하고 활용하는 탄소 중립 거점으로서 에너지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3단계 중장기적으로는 도시 인프라 플랫폼으로서 미래 도시 인프라에 타당한 어떤 기능을 가지는 복합 운영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왜 그럼 에너지 해버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가? 아까 보셨다시피 하초장은 에너지 다소비 인프라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 증가로 인해서 운영비도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반전되는 부분이 하초장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화 가능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통해서 스마트한 에너지를 생산하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공급을 하고 그리고 생산, 저장, 공급 과정에서 어떤 운영을 스마트화 한다면 에너지 허브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가 충분히 많다고 했는데 어떤 에너지가 있는가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수 처리장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러울 수도 있는데 슬러지가 바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슬러지를 통해서 바이오가스를 연료화할 수 있고요. 그로부터 에너지를 또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 폐기물이라든지 유기성 폐자원을 합치게 되면 더 많은 가스를 생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 처리수도 물론 용수로서 도시에 공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여기 하수열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굉장히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도 설치를 넓게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허브로서의 모든 점들을 갖추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과 탄소 감축, 자원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 허브로 하수처리장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도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단순 에너지 처리 시설에서 이제 에너지 생산 순환 거점으로 기능을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 자립이나 탄소 감축, 자원 해소를 성과 지표화해서 그 부분을 고도화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를 위해서는 재정의 혁신이 필요한데요. 에너지 절감이나 탄소 감축 성과와 연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고와 기금 그리고 녹색금융과 연계한 다층적 재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 투자까지 이제 끌어설 수 있는 어떤 재정의 도움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델을 확산을 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하초장은 그 도시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물과 에너지는 이제 전력과 연료 대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하초장에는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에 해당하는 제용수를 가지고 있고요. 에너지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슬러지와 하수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더해서 하수 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은 말 그대로 도시의 하수구라는 말처럼 이 하수구에는 도시의 각종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수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도 있고 여기에 또 아까 확장적인 모델도 보여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 같은 걸 유치한다면 데이터까지 연계하는 도시 기능을 연결하는 인프라로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 서비스와 산업 지원 그리고 도시 운영, 탄소 중립 순환 체계까지 도시 기능을 에너지 허브로서의 기능을 넘어 도시 기능을 연결하는 도시 중심 인프라로서의 플랫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